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매력 김노우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덥네요. 더워. 와, 봄 날씨가 다 돼갑니다. 봄 날씨가 다 돼가.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확인하고 도와드릴 텐데요. 네. 맞으세요? 예. 잠시만요. 네. 남은 정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를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배우는데 검사 맞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와, 진짜 덥네 오늘. 저도 그 원래 제가 포인트 이런 거 엄청 따지는 편인데 개인샵 같은 데 갔었을 때 포인트를 챙기다가 옛날에 개인 커피숍에서 일했을 때 거기 있는 매니저님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친구분들 중에서 그냥 됐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포인트 적립할까요 막 이랬을 때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뭐지 매니저님 왜 이 친구분들은 포인트 적립 안 하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포인트를 적립 안 하면 오히려 더 잘 챙겨줄 수 있다. 포인트 적립하면은 약 10% 정도 개념이 되잖아요. 뭐 10잔 시키면 한 잔 무료 되면은 10% 총 합해서 10% 할인이 되는 거니까 한 잔 공짜가 가는 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면 다른 걸 더 챙겨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커피숍에 갔는데 막 주부들이 막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 명이 딱 늦게 오더라고. 하더니만 포인트 적립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왜 그 언니 뭐 해줄까 하니까 나 안 해도 돼. 뭐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 난 쿨해서 그런 거 안 해 이러는데 아니 뭐가 쿨하다는 건지 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개인 카페나 이렇게 가면은 혹시나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데 쿨하게 안 한다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참 그 가엽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여운 것들, 영화 가여운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어컨 켜야 되겠어. 너무 더워요. 그 가여운 것들 영화는 일단 그 미드소마가 아니라 그 킬링 디어와 랍스타 감독이 감독이고, 일단 그 헐크 주연의 그 분과 엠마 스톤, 또 유명한 사람 한 분 있는데 그분 이름 모르겠어요. 박사님으로 나온 건데, 와 이게 진짜 그 제가 본 좀 컬처와 비주얼 쇼크를 받았던 영화가 티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티탄 이후로 저에게 또 새로운 충격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보면,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페미니즘을 이렇게 미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페미니즘 쪽으로 가지 말고 한 여성의, 그러니까 그 프랑켄슈타인을 여성화한 작품의 이제 어드벤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론 이걸 또 AI에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 좀 재밌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일단 이 컨셉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여성이 여러가지 이유로 스스로 생을 끊으려고 이제 투신을 했고, 그 투신한 사람이 떠밀려와서 어떤 그 괴짜 박사, 천재 박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성의 몸에는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만삭이었죠. 그래서 그 아기의 뇌를 꺼내서 그 여성의 뇌 이거를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출발이에요. 그렇게 된 건데 진짜 재미있는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아이의 뇌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오는 좀 부조화. 근데 이 부조화가 아이가 아이 때부터 어른으로 자랐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성인의 몸을 갖고 아이의 두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체가 이미 성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 언어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그 다음 받아들이는 게 엄청 빠르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 장점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춤추는 장면이랑 그 다음 위로를 하는 장면이랑 그 다음 책을 읽는 장면이 엄청 재밌었어요. 책을 읽는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아이의 시선과 그 박사의 집에 갇혀 있을 때는 흑백으로 나오다가 이 마크 러팔로우랑 같이 세계로 떠나는 장면과 정사씬에서 컬러로 바뀌어요. 약간 그 생각도 났죠.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에서 오즈의 마법사에서 오즈가 문을 열고 컬러로 가는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했는데 이 새로운 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면서 컬러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도 좀 재밌었고, 이 아이들도 예를 들어 항문기가 있고 구강기가 있고 그 성기를 이제 비비는 그 기가 있는데 아이가 자기의 성기를 비비는 거랑 아이인데 성인인 몸인 자신의 성기를 하는 거는 아마 엄청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이 쾌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은 몇몇 이 리뷰를 보니까 아이의 두뇌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두뇌는 아이지만 몸이 성인이었을 때 오는 그거를 이 박사도 원했다라는 건 거죠. 원작자도 원했던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더 빠르고 더 강력하다라는 거, 감각이라나 그 다음에 발전 속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어렸을 때 어디에 저의 그 고추를 이렇게 비볐겠죠. 어렸을 때, 아기 때. 근데 아이의 두뇌지만 성인의 몸으로 자기의 몸이 감각이 이게 개발되면서 느껴지는 거는 다르다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사과를 집어넣고 오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배우들도 엄청 놀라고 춤을 많이 췄다고 얘기 들었는데 기괴하면서도 아름답다기보다는 놀랍기도 하고 뭔가 기계가 춤을 추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 엠마 스톤이 계속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배에 가둬버리는데 배에서 책을 읽을 때 그 장면이 엄청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인은 이렇게 책을 들고 볼 거잖아요. 손에 들고 볼 건데 걔는 약간 비치 의자라 해야 되나, 수영장에 있는 의자 어떤 건지 알겠죠? 약간 기대서 드러눕는 그런 의자인데 거기에 앉아서 무릎에 책을 얹어 놓다 보니까 책을 보려면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엄청 귀여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책을 들고 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발전하는,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만 읽었던 것에서 오는 지식과 학문에서 실제로 봤었을 때 오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오는 놀라움과 슬픔과 자괴감과 여러가지 이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재밌고 이거 역시나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들이 명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대요. 뭐 워낙 이런 것들은 영화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이제 그 마크 루팔로가 돈을 카지노에서 따왔는데 그 현실을 보고 엠마 스톤이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했는데 선원들이 좀 세비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에 지불할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파리에서 이제 마르세유일 거예요. 거기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 뭐야 하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박사를 가시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 엠마 스톤이. 그래서 그 박사가 비상금을 줬는데 그걸 이제 마크 루팔로랑 에게 떠나라고 해요. 너가 이제 싫어졌다. 그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매음굴에서 몸을 팔죠. 엠마 스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러면 마크 루팔로도 자기 말로는 100명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100명의 여성과 이상의 여성과 그 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다른 사람이랑 했다고, 게다가 이제 몸을 팔았다고 이렇게 그 찬밥 심사를 해버리는 게 좀 웃겼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마크 루팔로 당신이 그래도 꽤나 쓸만한 실력자구나. 여기 왔던 사람은 3번 만에 끝냈는데. 그래서 거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꼭 집어서 뭔가 그 뭐라 해야 되나, 풍자를 하는 거죠. 그래, 말 그대로. 이게 이 불편한 장면, 그러니까 아빠가 그 엠마 스톤과 관계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게 성교육의 목적일까, 아니면 본인의 유희를 위해서 그거를 빙자로 한 성교육이라고 하는 걸까, 약간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시체 해부를 하는 거를 보면서 좀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크 루팔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도시에서 그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 남편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끌려갔는데 그 엠마 스톤이 그 원래 약혼을 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데리고 가죠.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 엠마 스톤의 그 폭력성과 그 다음에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그거를 그 뭐지, 이 내 여성의, 내 아내의 음부를 잘라달라,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엿듣고 오히려 그 장군의 뇌에 염소의 뇌를 이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지인을 이렇게 딱 들고 다 같이 건배를 하면서 그 매음굴에 있었던 친구도 오고 그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하녀도 와가지고 같이 한잔 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또 다른 평론가가 그 리뷰하는 사람이 16번 매음굴에서 16번 방에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16진법이라 돼요. 2진법이면서 뭐 16비트라 했나? 그걸 하는데 이걸 AI를 표현하고 인공지능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는데, 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성장하듯이 프로그램을 주입시켜갖고 그래서 막 기계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춤추는 게. 근데 여기서 매음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인터넷 개발과 컴퓨터 개발과 이런 걸로 우리의 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성산업이 너무 발전하고 이런 걸로 인한 폐해라거나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너무 이 발전한 것이 성으로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좀 이런 일침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때 그 뭐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로봇이 개발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너네들 기계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기계들이 뭐 파괴할 거다, 뭐 인간 동물원에 가둘 거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이 엠마 스톤에게 마취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지인의 포르말데이드인가 그거를 섞는단 말이에요. 섞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지인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 지인을 갖고 온 게 뭐냐면 박사와 그 약혼남이 엠마 스톤이 그리워서 새로운 또 이제 그 여성 그 인조 그 사람을 창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인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지인을 나눠 먹고. 그래서 아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역습을 하는 거를 또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 클로즈업을 이 엠마 스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무미건조하게 끝나는데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또 정말 좋았던 장면은 이 정사씬이 있긴 하지만은 정사씬이 섹시하다기보단 엠마 스톤이 그 관계 중에 흥분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표정이 난 너무 섹시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옷도 너무 좋았고 그 신발과 치마가 난 너무 좋았어요. 어깨뽕 그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좀 영화를 보러 간다 이야기는 많이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또 느낀 점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진짜 이번에는 너무 좋았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그 이 수상한 거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것도 축하하고 여러분들 또 좋은 영화 많이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